예, 많은 친구들은 선생님 풀을 계속 따라서 할 필요성이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풀이가 좀 불편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 풀이로 갔을 때 이제 다음에 너희들이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풀기가 힘듭니다. 풀도 장황하고 그랬어요? 좀 정리하면서 풀이를 조금씩 바꿔보세요. 바로 선생님 한번 했던 것을 바로 한번 따라해가지고는 풀이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선생님 이렇게 따라서 해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풀이가 잘 바뀌지 않아. 다음 문제집 볼 때 한번 또 연습을 해보고 한 2번, 3번 정도는 해야지 바뀌어. 왜? 그 복귀는 뭐라 그러지? 다시 자기 걸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풀 때 새로운 방법이 발견이 되면 알아내면 그 방법으로 몇 번 연습을 해야 돼. 중간에 자기 방법 다시 돌아가 버리면 또 다시 리셋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풀이 방법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뭐 결론은 도착하는 방법은 길은 많아요. 하지만 어떤 길이 좀 더 좋고 편안한 길인가는 선택을 해가지고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자기 걸로 만들어져요. 너희들 풀이가 뭐 나쁘다는 아니야, 실은. 이거 뭐 나쁘다는 아닌데 불편하다 이거지. 불편한 것은 다음에 제거를 시키고 새로운 걸 바꿔야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래요, 지금. 알겠어요? 지금 몇 명은 지금 좀 좋아지고 있는데, 정원아, 바꿔. 알겠어? 그리고 뭐 시험을 보면은 기억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 중간에 스킵해갖고 답 적어버려. 이거 안 돼.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 적지 마라, 그냥. 모르면 적지 마라. 다시 풀어, 다시. 알겠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2차 방정식에서 어떤 말이 나왔어? 허근이 나왔으면 먼저 뭘 찾는다? 계수가 실수 있는 걸 찾는다 했죠. 그거는 켤레근에 대한 생각입니다. 실수란 조건이 있으니까 한 근이 알파이면 다른 근은 알파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알파 세제곱이 무슨 말이 있습니까? 실수란 말이죠. 허수에 대한 내용인데 실수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수란 말이 나오면 어쩐다고? 바랑 똑같다라는 등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거는 좀 어려운 기술이라 했지. 왜냐면 우리가 새로운 식을 만들어내면 문제가 하나하나 쉽게 풀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야. 알겠어요? 사용을 해보면 사용을 해봤더니 쉽구나 이런 느낌 받으면 다음에 꼭 사용을 해야겠다는 느낌 찾을 수 있겠죠. 얘가 0이 되니까 얘가 0이 될 수가 없죠. 허수니까. 알파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알파는 허수니까 얘가 0이 된다. 얘가 0이니까 근각에서 관계로 풀 수가 있겠네요.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은 0. p가 두 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p의 값의 곱은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풀렸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62번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62번은 사실 좀 중학교 같은 문제인데 교육청인 문제니까 중학교하고 문제가 좀 섞인 겁니다. 실제로 P에서 Q로 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생각했더니 P에서 AD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BC로 갔어요. 그리고 Q로 갔다.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A 들어가서 AB로 갔다가 BC로 갔다가 Q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도형이 지금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나머지 틀은 다 똑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거는 한 번씩 해봐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래서 어쩐다? 펼친 그림을 그려라 이 말인데 이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사실 중학교 문제니까요.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펼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내용은 없어요. 뭐야?
좁으니까. 자, 첫 번째 방법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도형을 봤을 때 얘가 D이고요. 얘가 C이고요. 얘가 G가 되겠네요. 요거는 확인해야죠. 얘가 지금 D이고 얘가 C이고 그 다음에 밑에가 얘가 B이고. 그럼 여기가 뭐가 된가요? 현재 요 도형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된가요? 뭐가 되죠? 지금 얘하고 지금 얘를 이렇게 펼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각형을 옆으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얘가 C가 되겠죠. 요건 찾을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지금 DE하고 CF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Q를 놓을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첫 번째 그림은 지금 D에서 지금 E로 가는 거고, 두 번째 그림은 C에서 이렇게 가는 거고, 두 번째 그림은 또 마찬가지로 D, 그 다음에 얘는 C가 여기죠. 이렇게 놓여있다. 맞나요? 맞아요? 여기서 P를 찍어보면, PQ를 찍어보면 P, 그 다음에 Q. 여기가 지금 P, 얘는 Q가 지금 F 쪽에 있으니까 여가 있네요. 보입니까? 이 문제는 지금 이거를 그리자는 거야, 이걸 그릴 수 있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당연히 지금 얘가 더 짧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당연하다는 생각이 왜 당연하지 않냐고 이걸 생각을 해달라는 이 말이겠죠. 그래서, 뭐, 최단거리 가니까 직각삼각형을 그리고, 두 번째 도형에서도 지금 직각삼각형을 그렸더니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 도형은 이 길이가 길고 이 길이가 짧아요. 두 번째 도형은 이 길이가 짧고 이 길이가 길입니다. 우리는 얘를 사선 피타고라스 쓸 거니까 제곱의 합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왜 얘하고 얘가 당연히 얘가 짧을 것 같은데 왜 얘가 더 짧게 되느냐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는 지금 얘가 4등분 됐고 얘가 4니까 요 길이는 얼마다? 루트 2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요 길이를 원한 게 아니라 요 길이를 원한 거네.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요 길이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 문제는 두 번째. 요걸 빨리 알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가로의 길이는 얘가 지금 A이고 얘가 A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세로의 길이는 여기는 3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두 번째 도형은 여가 A 가로 길이가 A 플러스 2이고 세로의 길이는 지금 6이 되겠네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문제에서는 요거 지금 여가 4등분 됐을 때 얘를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지금 1이다. 한 칸 한 칸. 그다음에 여가 세 칸 요걸 빨리 알아내야지 그림 그리고 이 그림을 빨리 그려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말이겠죠. 됐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생각을 했더니 자 A 플러스 2하고 A 플러스 4는 A 플러스 2하고 A 플러스 4는 얘가 얼마 큰 거야? 이만큼 큰 건데 우리가 2차 함수를 보면 축에서 가까운 점은 두 칸이 그렇게 높게 변하지 않지만 축에서 멀어지면 두 칸은 엄청나게 크게 변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자 이거야. 그럼 나머지는 뭐 계산하면 되겠죠. 얘도 계산해보고 얘도 계산해보고 얘도 계산해보면 누가 더 최단거리인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여기면 당연히 A의 조건이 나와있지. A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겠다 이 말이겠죠. A가 작으면 첫 번째 그림이 최단거리가 나옵니다. A 그림이 최단거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A가 5보다 크다는 것은 당연히 가로의 길이가 아주 길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아하 그러면 이게 최단거리가 나올 수 있겠다는 것은 약간의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5번 65번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아하 이 문제는 지금 이런 흐름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지 바로 마무리가 됩니다. 무슨 내용을 했습니까? 뭐가 떠올라야 돼?
인수정리가 떠올라야 이 문제는 제일 빨리 마무리가 된다고 했어요. 어떨 때 인수정리? 함수값이 뭐고 뭐다 라고 넣으면 얘가 인수정리로 넘어갈 수 있으면 제일 문제가 빨리 끝나는 거예요. 대입은 힘들어집니다. 대입을 하게 되면 대입을 했을 때는 연립방정식 형태가 나오고 답은 나옵니다. 답은 나와. 하지만 식이 길어진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여기서 또 하나가 보이는 것은 딱 또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알파, 베타, 알파. 이게 또 무슨 내용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알파를 넣었을 때 베타가 나오고 베타를 넣었을 때 알파가 나온다. 알파를 넣었을 때 베타가 나오고 베타를 넣었을 때 알파가 나온다. 이게 바뀌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좌표로 쓰면 얘가 알파, 베타를 지나는 거고 얘는 베타, 알파를 지나는 거예요. 이건 내용이 있어요. 이건 내용이야. 무슨 말입니까? y는 x 대칭이죠. y는 x 대칭.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 풀이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좋다. 인수정리를 할 거냐? 이 y는 x 대칭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판단해보자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나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자 보이는 대로 문제를 푸는 게 좋고 대입은 최후의 수단이라 생각하면 돼요. 왜? 다 할 수 있어. 대입에서 푸는 것은 다 할 수 있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근데 대입에서 답이 잘 안 나오거나 시간이 많이 끌어지는 것은 당연히 시간이 많이 끌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 대입을 해서 연립방정식 풀다 보니까 식이 복잡해. 연립방정식 잘 안 돼. 알겠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최후의 수단이야. 공부도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돼? 집어넣어서 연립방정식 푸는 것은 식마다 내용이 다 달라. 식마다 내용이 달라. 맨날 뭐만 하고 있는 거야? 연산만 하고 있는 중이야. 기억은 나지 않고 이 문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인수정리에 대한 얘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선생님 출발을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F1은 사실은 아직은 인수정리가 아니야. F1은 3이니까 인수정리가 아니야. 두 번째 식에서 F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0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인수정리에 대한 내용이 보인다겠죠. 인수정리는 얘가 핵심입니다. 수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게 핵심이야. 집어넣었을 때 어떤 식에다가 어떤 수나 문자를 집어넣었더니 0이 되는 게 핵심이라고요. 그게 인수정리잖아. 우리가 식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fx라는 다항식이 있었어요. 자, 인수라는 말은 다항식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다항방정식, 다항함수 여기에서만 인수라는 말이 써지는 거야. 다른 식에서는 안 됩니다. 이 식에다 뭘 집어넣었더니 내가 어떤 값을 집어넣었더니 0이 됐더라 이거죠. 0이 됐다는 말은 fx가 x-알파를 인수로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0이 됐으니 x-알파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 이게 흐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가 중요한 거야? 알파가 중요한 거야. 아니, 는 0. 는 0이 중요하고 알파를 넣어서 는 0이 나왔다 이 말이겠죠. 얘도 뭐가 나왔다? 0이 나왔다 이거지. 어떤 걸 집어넣느냐만 안 되고 어떤 식에다 집어넣느냐가 이게 중요하겠네 이제. fx라는 식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어떤 식에다가 집어넣느냐. 근데 문자를 봤더니 얘랑 다른 문자야. 그러면 우리는 다른 문자가면 문제를 풀기 힘들고 같은 문자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 알파 베타가 뭐냐? 두 근이었죠. 다시 말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는 놈하고 알파 베타가 3이라는 애가 나왔다. 알려줬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것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자, 알파 베타가 두 방정식의 두 근이었으니까 알파를 베타로 베타를 알파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식은 이 두 식 중에 좀 쉬운 문제는 이게 나오고 좀 어려운 문제는 이게 나와요.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어떨 수 있다? 하나의 문자로 바꿀 수가 있다. 위의 식은 F알파 마이너스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넣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알파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을 넣을 수 있으니 이제는 똑같은 문자를 집어넣었다는 게 보이네요. 됐습니까? 이제는 어떤 식에다 집어넣느냐 이 말이겠죠. 어떤 식에다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에다가 알파를 넣었다 0이 됐다. 베타를 넣었다 0이 됐다. x 마이너스 알파란 인수를 갖고 있다. x 마이너스 베타란 인수를 갖고 있다. 식이 이렇게 흐름이 나온 겁니다. 차수 확인해야죠. fx는 몇 차식이야? 2차식이죠. 최고차항 계수 안 나왔네. 안 나왔죠? 그러면 A. 여기에서 알파 베타는 이 방정식이 해니까 요 식하고 지금 요 식이 똑같다 이 말이네. A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A만 알아내면 되니까 우리는 식이 이렇게 나왔으니 조건을 이용하지 않은 조건이 있죠. F1은 3 집어넣어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 그럼 이해되십니까? 요렇게 갔을 때 가장 쉽게 푸는 방법입니다. 제일 쉽게 푸는 방법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함수값 형태가 다항식에서 어떤 형태가 나왔을 때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식을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와 없다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대입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대입보다 더 편한 방법이 있다 이런 말이야. 알겠습니까? 방법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안 보여.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이 대입해야 되겠죠. 방정식은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서 보통 문제를 만들 때는 대입에서 풀라는 문제는 거의 이제 연습용, 처음에 나오는 연습용 문제야. 알겠어요? 식마다 문제에 이유가 있다 이거지. 그 이유를 찾으면 문제가 좀 더 쉽게 간다 종아야. 알겠지? 됐어요? 보이자마자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인수정리가 된다. 어떤 꼴이냐면 항상 뭘 찾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1번. 두 번째, 같은 식에 똑같은 식인데 문자가 달라졌는데 0이 됐다 이거야. 그 인수정리라는 소리야. 식의 폼이 똑같은데 문자가 다르다 이거야. 알겠나요? 이게 보이면 아주 쉬워진다고요. 보이면 쉬워져요. 하나 뭐 A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책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있어요. 인수정리 문제는 아주 많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왜? 내 소민이 웃겨? 웃겼구나. 미안해. 별로 웃긴 사람 아닌데. 심각은 지금 심각해. 자,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의심. 뭔가 있을 것 같다. 식이 똑같잖아 지금. 식이 똑같은데 지금 A, B, C로만 바뀐 거잖아 지금. 의심을 좀 해야 돼요. 그럼 예? B 다른데. B만 제곱인데. 너희 책 봐봐. 야, 씨, 눈이 좋다 너. 씨. 그래 사무 나왔지. 이게, 이야, 정인이 한 건 했어.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책이 이제 바뀐 거야. 고맙습니다. 예, 이게 3이 나와 정상이야 원래. 말이 안 돼 지금. 뭔가 의도가 있다 이 말이겠죠. 알겠어요? 식의 모습이 똑같은데 문자를 바꿔서 표현했다. 알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은 인수정리적인 생각을 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결승점을 생각하고 가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만 만들어내면 돼? 등식을 하나 만들어 넣어서 내가지고 똑같은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A를 넣고 B를 넣어서 C를 넣어서 0이 됐다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통은 이런 B의 형태들은 B가 2개 이상 나온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출발하냐면 보통 K를 넣고 출발 많이 합니다. 그럼 식을 정리하면 넘기면 A세제곱 넘기면 3 플러스 K A 마이너스 K는 0 이러한 식이 나온다 이거죠. A, B, C만 바뀌었겠지. 그러면 이 식은 어디서 왔다? X 세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KX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방정식에다
A를 넣었다, B를 넣었다, C를 넣었더니 0이 나왔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x-a, x-b, x-c로 인수분해되는 형태다. 어떻게 말하면 그냥 세 실근이 A, B, C라는 말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다항식에서는 인수라는 말을 쓰는 거고 방정식에서는 인수분해가 되면 해로 넘어가는 거야. 알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질문이 뭐냐? 합을 구하여라 이 말이네. 뭐야? 세 실근의 합을 구하라는 것은 어디를 찾아? 2차식을 찾아야겠죠. 2차식이 존재하지 않네요. 0인입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면 쉽다고 이런 문제. 아하, 뽑과 비슷하게 생긴 형태인데 문자만 가져왔다. 인수 정리를 생각해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랬을 때 가장 문제가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아시겠죠? 다음 66번입니다. 66번도 볼게요. 일단은 문제가 뭘 제시해 줬냐를 보면 흐름을 조금 문제 진행하는 방향이 보일 수가 있어요.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 이 식과 이 식은 폼이 똑같습니다. 폼이 똑같고 차수가 높아요. 그러면 둘 다 안 해도 되고 하나만 해도 될 것 같고 차수가 높다는 것은 차수를 어쩌라? 줄여달라는 소리야. 이럴 때 웃어주면 좋지. 딴 데 웃지 말고. 줄여 달라는 소리지. 발음이 이상하다. 줄여.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줄일 수 있는 식이 필요한데 우리가 필요한 식은 진제 2차식이 나왔고 차수가 10차까지 나왔으니 얘를 차수를 좀 높여가지고 가깝게 만들어 달라는 요구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그러면 시킨 대로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루트 3 기분 나쁘니까 너쩔이 나가 있어. 그리고 제곱을 하면 식이 조금 간결하게 정리가 되겠죠? 루트 3이 사라지면서 플러스 꽉 말하려겠지? 저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어. 선생님이 잘못 쓸 수도 있지. 연산이 잘 안 돼. 이 빵은 연산만 잘 돼. 수학은 학문이야, 학문. 알았어?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4차식 나왔으니까 좀 더 접근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식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식이야. 어디서 봤을까요? 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나오는 형태입니다. 제곱인데요. 제곱은 치환하면 똑같이 나오는 거야. 식을 심플하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식은 꽤 많이 등장시키는 식입니다. 이 형태. 얘는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곱셈 공식 변형에서 x 플러스 1을 곱해가지고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있고 다음에 넘어가면 얘는 뭐야 절대부등식 형태입니다. 항상 0보다 크다 이거죠. 얘는 항상 0보다 크다. 이런 내용으로 연결됩니다. 허근을 갖는다 이런 내용이죠. 알겠죠? 허수 방정식 넣으면 허근이죠. 부등식에서는 절대부등식이고요. x축과 교점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식에 있다 뭘 곱한다? x제곱 플러스 1을 곱하겠죠. 그래서 x 6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남았네요. x 6제곱은 그래서 마이너스 1이죠. x 6제곱 마이너스 1 나오면 항상 어디까지 가라? 플러스 1까지 가야 됩니다. 항상 마이너스 1에서 마무리 짓지 말고 x 12제곱은 1까지 적어놓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조건이야.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내면 되는데 10차까지 나왔다는 것은 12차가 이용될 수도 있고 오버니까 넘어갔으니까 이용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요 식에서 x 12제곱 마이너스 1은 인수분해가 넘겨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맞아요? 근데 지금 알파는 뭐야? 여기다가 알파하고 베타를 집어넣는다 이게지. 알파 베타는 뭡니까? 얘의 두 근이네요. 1이 될 수가 있나요? 1 집어넣으면 0이 안 되니까 알파는 1은 아니야. 이쪽 근이 아니고 이쪽 거야. 알파는. 알겠죠? 이 식을 만족한 알파는 이 식을 만족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허근이 12개가 11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알파하고 베타가 얘를 만족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알파가 알파 11제곱 알파 10제곱 요렇게 1을 하면 0이 된다. 오라 식하고 유사한 식이 등장을 했네요. 그래서 주어진 식이 마이너스 알파 11제곱 마이너스 베타 11제곱 알파 베타의 11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디 있습니까? 알파 베타는 얼마입니까? 1이네요. 결론은 1이 된다. 오케이. 주어진 식을 변형을 시켜서 여기까지 오고 우리가 이런 식을 만들어서 마무리 지었다. 알겠습니까? 이 풀이 방법이 좀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조금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방법이 맞아요. 지금 이 문제 풀이는. 문제가 좀 달라지면 100% 항상 이렇게 푸는 건 아닐 수 있겠지. 이렇게 한 이유는 출발을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얘가 차수가 10차니까 차수를 줄이는 식이 필요했을 거고 차수를 줄이는 식이면 얘를 차수를 높여가지고 유사한 식을 만들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 게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마무리된 거예요. 가다가 흐름이 전혀 가는 길이 다르다. 그러면 이 방법을 일단 포기해야 됩니다. 버려야 되겠지. 내가 시도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문제가 이걸 유도하고 있으니까요. 됐습니까? 내가 한번 여기서 근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근을 한번 구해봤어요. 2분의 루트 3 뿔마 루트 제곱 4 오, 아인가요? 아닌가요? 복소수에서 봤던 애네. 복소수에서 봤던 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이 되는 애입니다. 2분의 루트 3, 2분의 1 봤던 애잖아. 알겠나요? 됐어요? 이게 그 중에 하나는 알파고 그 중에 하나는 베타다 이 말이니까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알파만 봐볼게요. 플러스를 보겠습니다. 그럼 플러스가 어디냐? 2분의 루트 3 플러스 i는 지금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맞나요? 30도짜리. 이 위치가 지금 2분의 루트 3 플러스 2분의 1이 좌표로 갖고 있죠? 알겠어요? 요 위치야. 그러면 얘가 몇 개? 12개가 있겠죠. 맞나요? 그럼 얘가 알파. 맞나요? 얘가 알파 제곱, 알파 세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9제곱, 10제곱, 11제곱. 그 다음 얘가 뭐 12제곱을 해도 되고 1이라 써도 되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알파만 지금 생략한 거야. 이 중에서 지금 몇 개? 총 11개를 더했네요. 11개를 더했어요. 11개 어디야?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네요. 얘가 대칭성을 갖고 있으니 다 합을 지금 하나 빠졌습니다. 얘 하나 빠졌어요. 대칭성을 갖고 있으니까 얘를 다 12개를 다 더하면 0이 됩니다. 알겠어요? 이 풀이 방법은 이 복소수에서도 풀긴 한데 수원 삼각함수 쪽에서도 이거 풀이가 꽤 많습니다. 삼각함수에서는 좌표가 뭐냐면 x좌표가 코사인이고 y좌표 사인이죠. 그렇지? x좌표 코사인이고 y좌표 사인입니다. 그럼 이 내용은 이런 거야. 코사인 세타, 코사인 2세타, 코사인 3세타, 4세타, 10세타, 11세타까지 다 더하란 말이야. 그럼 점을 찍어버리면 여기 있는 x좌표 아니면 y좌표. x좌표는 코사인이고 y좌표는 사인이잖아요. 대칭성을 갖고 있으니까 합이 0이 된다. 이런 내용들을 꽤 많이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얘를 다 더하면 얼마니? 0이니 여기다가 알파 11제곱까지 더하면 0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랬으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알파 11제곱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오라 지금 요 식에 대한 내용은 근을 구해보니까 좀 보였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식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사용되는 식이야. 쉬운 식은 아니야. 이 식이 쉬운 식은 아니야. 자주 보는 식도 아니고. 알겠어요? 난이도가 있는 책에서는 요 식이 꽤 많이 등장을 시킵니다. 이걸 갖고 놀아라 이거지. 갖고 노는데 이제 어떻게 갖고 놀 거냐 이거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술형에 쓸 수 있는 작업은 요 정도가 되겠어요. 알겠어요? 요렇게 넘어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서술형에서는. 하지만 이런 내용이 있으니 선생님 뭐라 했습니까? 요거를 가지고 해석만 하자 이거죠. 요걸 해석만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아하 우리는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 이거지.
식이 길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방법을 썼어요. 이 식이 좀 짧을 수도 있습니다. 짧을 수도 있어요. 알겠나요? 요건이 알파일 때 뭐 알파 7제곱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 물론 알파 6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알겠나요? 뭐 알파 뭐 어중간하게 나올 수도 있죠. 알파 4제곱, 알파 5제곱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 그려놓으면 바로 나와버립니다. 알겠어요? 연산 갖고 뭐라 하진 않아요. 알파 5제곱 나오면 딱 쓰면 되잖아요. 요거 알파 5제곱 나오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쓰면 돼요. 어떻게 했냐? 연산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거듭제곱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됐어요? 다음 68번. 자,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모두 소수네요. 소수. 소수가 나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수도 자연수야. 소수도 자연수에 알겠어요? 이게 자연수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자연수적 생각 갖고 문제를 풀이한다. 부정방정식 형태를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소수가 나오면 1 곱하기 뭐밖에 없다 이거죠. 1 곱하기 뭐 쪼개는 방법이 1 곱하기 뭐 알파이면 1 곱하기 알파 이 방법밖에 없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정방정식이라고 생각이 되면 수를 집어넣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문제에서 중요한 힌트가 되는 애를 찾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푼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정보가 이거밖에 없어 지금 문제에서. M은 자연수. 두 군도 자연수. MN도 자연수. 두 군을 알파 베타로 놓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된다? M분의 20이 된다 이 말이겠죠. 근데 M도 자연수, 알파 베타도 자연수. 얘네들은 가능한 것은 M이 20의 약수가 되겠네요. 알겠나요? M이 20의 약수가 되니까 자, 이런 내용들은 표를 작성하면 좀 편해집니다. 수를 집어넣어가지고 각각 또 구해야 되겠죠. 넣고 구하고, 넣고 구하고, 넣고 구하고. 순서상을 쓰면 계속 써야 돼. 이렇게 계속 써야 되지. 넣고 생각하고, 넣고 생각하고, 넣고 생각하고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그걸 표로 쓰면 훨씬 더 빨리 보입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M이 1이야. M이 2고, M이 4고, M이 5고, 10이고, 20이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되고 20, 10, 5, 4, 2, 1 되겠네요. 알파 베타는 뭐야? 소수니까 소수가 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작은 수부터 갑시다. 얘는 없어. 얘도 없죠. 1 더하기 1밖에 없습니다. 얘는 4는 2 더하기 2 있네요. 그러겠지? 알파 베타는 쌤이 순서상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넣은 문장이니까 자리가 바뀌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은 MN입니다. MN이야. 이게 그러니까 2하고 2가 결정되면 해가 두 개가 2하고 2가 결정되면 M이 나올 거고 N도 나올 거다 이 말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러면 2하고 2고 5는 2하고 3 10은 3하고 7 조심해야 돼요. 일일이 쓰는 문제는 놓칠 수가 있어요. 꼼꼼하게 차분하게 써야 됩니다. 20은 37 55 7 13 오케이 이렇게 되네요. 6가지 형태를 알아내네요. 그랬어요? 집어넣어 의심스러우면 집어넣고 MN 나올 건데 두 군이 모두 자연수니까 알겠어요? 마무리 지으면 그냥 나오겠죠? 알겠죠? 오케이 46분이 돼버렸네요. 자, 뭐 질문 저 62번 이해 안 됐어요. 62번이 이해가 안 됐다고? 다 구했는데 이해가 안 됐다고? 이게 나왔고 이게 나왔잖아. 그림이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림이 이해가 안 돼? 박스 갖고 네가 펼쳐봐. 박스 가서 펼쳐봐. 집에 가서 박스 있잖아. 예쁘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펼쳐봐. 알았어? 직각삼각형 왜 그렇게 됐냐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어떤 말이 있어? 최단거리가 있죠. 최단거리. 입체도형이니까 최단거리를 하려면 얘를 펼쳐야 돼. 개미가 너가 개미라고 생각해서 이 박스를 돌아다닌단 말이야. 너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초콜릿이 있단 말이지. 그럼 네가 기억했겠지. 그러지? 그럼 얘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 점에서 이 점 기억하는 거하고 어째? 상황은 똑같다 이거지.
입체 도형보다는 평면 도형이 더 잘 보이고 최단거리에 대한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평면화를 시켜야 되고 직선화를 시켜야 돼요. 알았습니까? 평면화를 시키면 어떻게 가는 게 보여. 평면화를 시키면 여기서 어떻게 간다? 직선으로 간다 이거죠. 여기서 이렇게 굴곡이 발생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나 얘를 박스를 펼쳐가지고 가는 방법이 똑같다 이거지. 알겠어요? 평면화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맞다? 얘를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직선으로 가야 최단거리지. 뭐 이렇게 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 밑에 건 전개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쪽으로 핀 거고요. 얘는 그대로 놔두고 이쪽으로 핀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쪽을 여기다 붙인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이해 됩니까 지금?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다. 이 점이죠 사실은. 이렇게 갔다 이거예요. 응? 모르겠으면 네가 박스를 점 찍어가지고 박스 만들었고 현재 점 찍어놓고 펼쳐서 보면 돼요. 알겠나요? 너가 노력을 해야 돼 그럼. 뭐 쌤이. 근데 아까 비문에서 y는 x를 했지 않았어요? 꼭 이 문제를 그렇게 풀고 싶으면 다른 문제도 있으니까 뒤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할게요. 이거는 선생님 봤을 때는 인수중리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에 가면 대놓고 나옵니다. y는 인덱스. 요 말이죠. 이차 함수가 서로 단 두 점 지난다.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차 함수에서 나오고 뒤에 가면 도형에서 나와요. 이동에서 또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풀이할 거고 시간이 조금 어중간하니까 선생님이 자 2차 함수의 중요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2차 함수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2차 함수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축입니다. 축. 2차 함수 축이 주어졌다는 것은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식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가 문제가 힘들어질 거고 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이거야. 그럼 문제가 힘들어집니다. 아시겠죠? 힘들어져. 그러면 뭐라도 찾으면 좋겠다. y절편이라도 찾으면 조금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이 뭐냐면 폭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은. 엄밀히 따지면 중학교 때는 폭이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폭이 아니고 그래프의 변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차 함수. 우리가 직선에서는 기울기가 있듯이 곡선도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기울기란 단어는 쓰진 않지만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하려면 기울기란 단어로 그냥 받아들여도 관계는 없습니다. 알겠나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변화율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ax제곱 2a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지.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 a를 잘 건들지 않은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 a를 계속 건들 거다 이거야. 알겠나요? 왜? 이 a가 정해지면 이 변화 자체가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얘는 y는 x제곱입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뭐 하는 거야? 이동이죠, 이동. 이 그래프는 똑같은 건데 이 그래프는 y는 x 그래프인데 이동을 시킨 거죠. 이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한 거야. 그럼 그래프 모양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겠죠. 알겠어요? 다시 말해서 위치는 달라지더라도 여기에 있는 변화적인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y는 x제곱과 같은 거니 한 칸, 와, 두 칸, 힘드네. 지금 우리가 보통 이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면 대부분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어. 실제 이차 함수를 진짜 한번 너희들 처음 그릴 때 그려봅니다. 근데 y는 x제곱만 그리더라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아주 심하게 올라가요. 너무 심하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가 힘드니 보통은 조금 더 완만하게 그리는데 여기에 있는 비율은 가로 세로 비율은 조금은 안 맞다. 알겠습니까? 상황만 판단하자 이 말이 되겠어요. 자, 여기가 한 칸이고 다시 얘가 또 한 칸입니다. 좌표로 따지면 얘가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y좌표는 얼마고 1이고 여기 y좌표는 얼마입니까?
4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여기가 얼마야? 1, 여가 1. 여가 2, 여기가 4. 알겠어요? 자, 이거에 관한 내용은 또 어디에가 들어있냐면 X축이 이렇게 있어요. X축이 이렇게 있어요.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요 간격이 얼마입니까? 2죠. 그럼 이 간격은 얼마야? 4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간격과 이 간격은 룰이 정해졌다 이 말이죠. 알겠나요? 여가 AX이면 요 간격이 K야. 그럼 이 간격은 얼마가 되는 거야? AK 제곱이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위치적인 내용에 대한 생각을 하자는 소리야.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내용이 두 개가 등장을 했을 때 최대값, 최소값이 두 개가 등장을 했었다는 것은 그래프를 위치적인 것 말고 그래프의 폭은 최고창 개수를 알려주려고 한 거야. 알겠나요? 자, 얘 간격이 몇 칸입니까? 현재 3칸입니다. A, B를 안 알려줬다는 것은 어느 평행 이동을 했을 거라 이거고 X제곱을 알려줬다는 것은 그래프의 변화적인 내용은 똑같다. 그래프가 있을 건데 얘를 3칸을 자르겠다 이 말이죠. 근데 3칸을 자를 때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이 나왔다는 것은 축을 기준으로 축을 포함하고 잘랐을 거냐 아니면 축을 포함하지 안 하고 잘랐을 거냐.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하면 처음에 접근한 사람은 다 이렇게 접근한다고. 축이 들어갔을 때와 안 들어갔을 때를 나눠서 풀 거라고. 알겠나요? 근데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등장을 시켰다는 것은 축이 포함된지 안 한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항상 얘는 원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형. 그렇지? 이거 몇 칸이야? 3칸이죠. 3칸에 항상 기준은 축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기준은 축을 기준으로 여가 3칸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가 3칸이라고 생각합시다. 3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9가 되겠지. 여가 9칸이 되겠지. 이 말인즉슨 어떤 말이냐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3칸이 되면 여가 9칸이 되니 최대값 최소값이 9보다 더 크면 오른쪽으로 빠져 있을 거고 그보다 작으면 축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내용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해됩니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준값이 누구라고 지금 이 3칸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거야. 기준값. 그럼 여가 3칸이면 여가 9칸이야. 근데 최대값 최소값이 9칸보다 적다는 것은 축을 포함하고 있었다. 최대값 최소값이 더 짧다는 것은. 얘보다 더 길다는 것은 축을 포함하지 않았고 이렇게 오른쪽이든 왼쪽으로 빠졌다 이거죠. 이 내용이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x의 범위와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이 내용은 축을 포함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풀이가 다르잖아. 알고 있잖아. 축을 포함했을 때와 축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 최대값 최소값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지?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이 주어졌다는 것은 범위 안에 축을 포함하고 있냐 안 하냐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너무 쉽게 나온 거야. 얘가 등호가 있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실은. 왜? 등호가 없으면 3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 3을 집어넣을 수 없으니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알겠나요? 난 선생님 이걸 무시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단지 여기 3칸이란 것만 갖고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3칸이고 지금 최대값 최소값이 3이 됐으니까 축을 무조건 포함하고 있었겠죠. 축을 포함하고 있고 이건 이제 지워버리겠어요. 축을 포함하고 있고 지금 이게 3칸이란 소리야. 그러면 이렇게 3칸이면 당연히 최소값은 누가 축에서 있을 거고 최대값은 축에서 먼 애가 갖고 있겠죠. 이쪽에서 뭐 요쪽이면 요쪽이 멀면 요쪽이 갖고 있겠지. 그럼 대칭성을 갖고 있으니까 오른쪽만 구하면 왼쪽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자, 요 간격이 얼마다? Y 간격이 현재 문제에서는 얼마다? 3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간격이 얼마다? 3이다. 그럼 여기는 얼마겠니? x제곱이니까 요건 얼마다?
루트 3이 되겠다 이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가 루트 3이라는 말은 왼쪽도 여가 루트 3이 있는 거죠. 그럼 범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겠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범위가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여가 0이고 여가 3이다 이 말이겠죠. 그럼 여가 루트 3이 있으니까 요점의 좌표는 얼마다?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반대로 여가 0이고 여가 3일 수가 있겠죠. 요 간격이 루트 3일 수가 있겠지. 그럼 요점의 좌표는 루트 3이겠다. 그래서 답은 두 가지가 나올 건데 그 둘 중에 얘를 등호를 안 줌으로써 답을 한 가지만 지정을 해준 겁니다. 알겠나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제 이게 좀 쉽게 보여야 돼요. 범위가 0부터 2까지입니다. 범위가 0부터 2까지야. 오, 안 알려줬어. 물론 이 식을 보면서 이제 여기까지는 뭐 써볼 수는 있겠네. 뭐 여기까지는.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축만 알려주려고 축이 A로 돼 있다 이거지. 정확한 알려주진 않지만. 자,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차이가 2래요. 2라는 말은 그래프가 원형인데 여가 0이고 여가 2라고 생각을 하면 요 간격은 얼마야? 4가 될 거니 최대값 최소값 차가 2가 되려면 축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말이 되겠네요. 엄마 이해됐습니까? 요것부터가 찾자 이거야. 축 포함하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하자면 여가 0이고 그림 하나 그려놓으면 됩니다. 여가 2가 되면 요 간격이 얼마가 될 것이다. 요 간격이 2가 되면 요 간격이 4가 될 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하 범위 안에 0하고 2 사이에 축이 있다. 축이 0하고 2 사이에 있다. 범위 안에 들어있다. 요것만 알아내는 거야. 알겠죠? 이제는 마무리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얼마를 찾는 거야 지금? 최대값 최소값이 2가 되려면 뭐 범위가 똑같아요.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대칭적이니까 오른쪽으로만 하고 왼쪽은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가 최대값 최소값이 얼마 차이가 났다? 2 차이가 났다는 말은 요 간격이 얼마였다? 루트 2가 됐으니 자 루트 2가 됐으니 여가 0, 2가 돼서 여가 루트 2가 뭐야? 여가 2가 되면 여가 루트 2가 되니까 이 좌표는 얼마? 2 마이너스 루트 2가 하나 나올 거고 하나는 여가하고 여기인데 2인데 요 간격이 루트 2가 되니까 요점의 좌표는 루트 2가 됐다. 그럼 A값이 두 개가 바로 나왔다. 그림은 그 두 개를 그려주기만 하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냥 그림 그려주면 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나 그려줘서 여가 0이고 여가 2이고 여가 루트 2다. 하나 그려주면 여가 0이고 여가 2고 여기는 2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바로 답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 2차 함수하고 다음 시간에 2차 방정식 시험을 봅니다. 아시겠죠? 숙제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일단은 7단원에서 20번까지. 노트는 오늘 안 내도 되겠네요. 7단원 20번까지니까 7단원 끝까지만 내주겠습니다. 7단원 끝까지. 7단원 끝까지.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방정식 시험 보니까 공부해서 오면 되겠어요? 안녕히 가세요.